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언론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시재정 상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시정 4기 제가 취임한 이후 저는 건전 재정을 위해 시청사 별관 신축 약 1,200억 그리고 평생교육 증원 청사 신축 300억을 처배하였고 기존 금융기관 차입금 300억을 조기 상환했을 뿐만 아니라 차입 예정인 금융채 475억도 취소하는 등 건전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고금리 장기화로 국내 부동산 및 소비 침체는 계속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채무를 부담시키는 확장 재정보다는 건전 재정 기조하에 긴축 재정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제가 취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재정 지방세 수입 결손이라든가 하는 재정상의 어려움이 부닥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저희들은 24년도 예산안은 23년도의 2조 28억에 대비해서 968억이 감소한 1조 9,059억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국가 재정의 여건을 감안하고 그리고 지방 세수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실정, 또 지방채 발행은 가능한 한 최소화하자라는 건전 재정 기조의 유지 등을 감안할 때 24년 예산 규모가 23년 대비 약간 감소한 것입니다. 이렇게 감소된 예산은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축소 예산을 편성해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방향은 행정운영 경비 등의 공통 경비는 절감하고 행사성 사업을 축소하고 신규 사업을 억제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실시하되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면서 지방채 발행은 최소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첫째로 행정운영비 등 공통 경비를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운영비성 경비인 업무 추진비, 금량비, 공공운영비 및 보조단체 운영비는 10%, 일반 수용비 및 여비는 30%를 일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세출 구조 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신규 사업은 미반영을 원칙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설계 완료된 사업도 착공 시기를 연기하였으며 준공된 건물의 관련기간 입주 시기도 재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95억, 용수천 그라운드 골프장 조정 4억, 조치원 중립리 등 비위생 메리트 정비사업 28억 원은 사업 필요성을 인정된 화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반영하기로 하였고 부강 복합 커뮤니티 센터, 보건환경연구원 증축, 시립 어린이 도서관 등 공사 착공 시기를 연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광곡동의 종합복지센터 내 기관 입주 시기를 조정하여 이사비와 리모델링비 26억 예산도 추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축제를 비롯한 세종시 대표 축제로 육성할 건 육성하되 읍면동 지역문화 행사를 포함한 축제 행사들을 대폭 축소하여 복숭아 축제는 전년 대비 2억 원을 감액한 5억 원으로 반영시켰고 시민체육대회는 1억 3천만 원을 감액한 5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읍면동 지역문화 행사 사업도 2억을 감액한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거나 강화했습니다. 경제위기에 취약한 농민, 장애인, 어린이, 여성, 청소년, 농인 등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여 농업인 수당 38억,
최중증 발달 장애인 개별 지원 19억, 난임 부부 시술비 12억, 세종시립요양원 운영비 8억,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설치 운영에 8억 등은 반영을 하였고, 결식아동 급식 단가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노인 급식 단가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도 22명에서 81명으로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채 반영 사업은 최소화하였습니다.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시민 안전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재해 예방, 복구 사업과 장기 미집행 토지 보상 사업에 한해 지방채 반영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분야별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해양 사업 분야는 21.4%, 기초생활 및 취약계층은 13.9% 증가하였고, 환경 분야는 36.8%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사회복지 분야 예산 규모가 23년 대비해서 감소했으나, 이것은 감소된 이유는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24년 추경에 11을 반영해서 총액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사회복지비가 감소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농림 분야는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전년 대비 180억을 증액한 1,0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소득 보장을 위해 농업인 수당 38억, 도시와 농촌 간 균형 발전을 위한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에 10억 원을 반영하였고, 농민 직접 지원 사업인 환경 보전형 맞춤형 비료 사업 7억, 과수 채소 농가 용농 자재 지원 7억, 농가 광역 5억, 모짜리 산토 지원 등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고령화된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드론 방제 지원 2억, 농기계 지원 사업 1억 5천만 원 각각 반영하여 안정적인 용농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 식재료 공급으로 224억, 유치원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 8억, 세종산 식재료 추가 지원 사업 44억 원을 반영해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 관련 예산은 확대했습니다. 기초생활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5,309억 원으로 금년 대비 기초생활지역은 78억, 취약계층 지원은 90억 증가시켰습니다. 취약계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로 238억,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30억을 편성하였고, 출산 장려와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모급여 450억, 공동육아 나눔돈 운영 19억, 첫만남 이용권 지원 69억 원, 출산 축하금 33억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기초연금 753억, 어르신의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129억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수당 3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194억, 장애인 취업 기회 제공 및 자립동호를 위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 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 예산은 1,013억 원으로 591억 원 감소하였지만, 이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 640원이 완납됐기 때문에 회계상으로 감소된 부분이 있고요. 자가용 승용차 지원금 이외에는 어떤 항목도 감소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에 보급하는 전기 및 수소 자가용 승용차 보급은 축소 운영하고,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12억,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33억 등을 반영해서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차질 없는 생활 폐기물 수거를 위해 자동 집화시설 운영비 13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 여건 속에서 건전 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 그리고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농민이나 장애인,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예산은 감액됨이 없이 유지시키고,
영상기형인 운영비와 활동비는 삭감함으로써 또 다소 소모성으로 보이는 축제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우리 시의 예산이 계속적으로 건전하게 운영이 돼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채무의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진정성을 갖고 드리면서 이상 내년도 예산 한편성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